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보는 대학들이 있죠. 그러면 그 학생부, 우리 아이가 학생부가 안 좋아가지고, 학생부 교과가 안 좋아가지고 논술 전형을 쓸 건데, 논술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를 쓰면은, 교과를 활용을 하면, 우리 애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방식,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상호맘님께서 그래도 참고로 올려주셨어요. 그 글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대학을 제가 예로 들면, 올해 모집 요강에는 상호맘님께서 사진 찍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거 어디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모집 요강에는 요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모집 요강에서는 요렇게 되어 있고, 논술 80에 교과 20이고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82쪽에서 84쪽을 참조하면 된다. 그래서 단국대 수시 모집 요강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석차 등급 환산점수 산출 방법은 여기에 이 평균 환산점수 평균에다가 교과별 반영 비율 퍼센트 100분의 교과별 반영 비율 퍼센트를 한다. 저것만 딱 들어도 굉장히 막 헷갈리죠, 그쵸? 저것만 딱 들으니까 저게 이제 막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자, 여기에 20%라는, 요 교과 20%라는 게 이 교과 반영 비율 퍼센트라는 말이에요. 여기 20%니까 여기다 20을 하면 100분의 20이니까 0.2잖아요. 그쵸? 100분의 20이니까 0.2.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는 여기 지금 분명히 1등급은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등급은 99라고 해서 1점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100이 0.2가 곱해져서, 즉 100분의 20이 돼서 0.2가 곱해져서 20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99는 똑같은 방식으로 0.2가 곱해져서 19.8이 돼서 얘와 얘 차이의 점수 차가 1점이 아니라 0.2점이 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교과 전형에서는 단국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에 교과 10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점수가 100분의 100이니까, 그쵸?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들어가서 그대로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교과는 훨씬 더 영향력이 적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본질이 되느냐? 논술이 본질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든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이 학교처럼 중앙대처럼 여기에 지역균형, 교과 전형의 석차 등급 및 성취도별 환산 점수표와 논술 전형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가 아예 다른, 즉 별도의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교과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10점에서 9.71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격차가 저 점수 차이로만 보면 0.29잖아요. 근데 여기는 10점에서 9.96이 돼서 0.0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0.04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논술에서 교과가 들어간다고 할 때 그 교과는 이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교과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형별로 점수 차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이 저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적은 차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논술 100으로 가고 있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논술 100으로. 그러니까 교과가 없어지고 논술 100으로 가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또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난나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요. 난나님께서 교과별 상위 몇 과목, 교과별 상위 몇 과목 이렇게 또는 상위 몇 과목 이렇게 쓰는 경우가 뭐냐, 기준이 뭐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석차 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석차 등급으로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수 단위를 추가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그 10과목 반영을 할 때 마지막의 과목이 동일한 등급이다. 석차 등급이다. 똑같이 2등급이다. 그럼 2등급이면 이수 단위가 더 높은 거를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동국대는 이수 단위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수 단위가 추가 기준이 되지 않죠.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교인 동국대는 이수 단위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석차 등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석차 등급으로 10개, 상위 10개 과목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차 등급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은 요렇게 학생부 전 과목하고 학생부 10과목을 따로따로 제공을 해줘요. 동국대 그 학교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그래서 동국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평균이 그냥 학생부 전 과목으로 2.58인데 여기 1.47이고 여기 2.18인데 여기 1.20이잖아요. 여기 2.08인데 1이고 평균이. 최저조차도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게 그 학생부 10과목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동국대 교과 전형이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료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학교 발표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 발표 자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별 상위 얼마 또는 그냥 상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상위라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를 뭘 가지고 상위라고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위의 기준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느냐? 석차 등급에 해당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잼덕스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잼덕스님께서도 어디가에 나오는 결과가 환산 기준이 맞느냐, 즉 동국대 이 전형을 잘 보면 전 과목 기준이 있고 10과목 기준이 있는데 동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10과목 기준이니까 만약 어디가 결과 발표가 환산 기준이라면 요게 있어야 될 거고 환산 기준이 아니라면 요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방식 좋잖아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게 하고 그리고 결과를 땅 하고 보여주고 이런 방식이 좋잖아요. 그냥 막 듣는 것보다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어디가 발표가 환산 기준이 맞다면 어디가 발표가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보시는 오른쪽이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환산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왼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디가 결과가 발표된 건 아시죠? 그쵸? 네, 어디가 결과 발표됐잖아요. 어디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어디가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1.47, 1.47, 1.60, 1.60, 1.20, 1.30, 그 다음에 1, 1.23, 1.5, 1.53, 1.9, 1.72, 3.5.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발표가 뭐 기준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예. 환산 기준으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원래 저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대학이 저걸 환산 기준으로 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원래 어디가는 환산 기준으로 주게 돼 있어요. 환산 기준으로 주게 돼 있는데 동국대처럼 환산 기준을 충실하게 지켜서 환산 기준으로 준 학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가를 믿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대학들을 믿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환산 기준으로 돼 있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원칙은 환산 기준이라는 거예요. 실질 반영 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니 이로치님께서 오늘 계신가 모르겠네. 미니 이로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뭐 예체능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말이 뭐냐? 올해 모집 요강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실질 반영 비율을 표기한 대학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반영 비율만 이렇게 딱 적어놓고 많은 대학들이 많았는데 올해 모집 요강에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그 실질 반영 비율을 집어넣는 대학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총점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반영 점수 기준의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이 실질 반영 비율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면 총점 기준이 아닌 실제 반영 점수 기준의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를 들어 동국대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이 70점 때문에 700점이고 30% 때문에 300점이에요. 그러니까 70%라는 이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 있는 거죠.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1000점 만점의 대학이기 때문에 700점, 30%니까 300점, 1000점 만점에 70%니까 700점, 30%니까 300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이제 PT가 나가는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기본점 180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종합평가가 기본점이 180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300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점수는 120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학생부 교과는 700점부터 0점이니까 점수차가 총 700점이 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700점, 이 점수차가 700점, 120점이니까 총 합치면 몇 점? 채팅 안 하셔도 돼요. 말로 하셔야 돼요. 저거 700점이랑 120점 합치면 얼마? 820점이잖아요. 820점의 기준으로 820점을 기준으로 700의 비율을 구하니까 85.4%. 제가 계산했어요.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시면은 그 전화기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지. 계산기로 해보세요. 계산기로. 820분의 700을 하면 85.4가 나오고요. 여기에 820분의 120을 하면 14.6%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실질 반영 비율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실질 반영 비율. 실질 반영 비율의 표기를 통해서 전형 요소의 영향력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동국대는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 종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류 종합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죠.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요것만 보면은 교과가 그래도 압도적인 그 실질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PT에 쓰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 더, 여기까지 이제 잘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하나 더. 동국대 기준으로 교과 전형에서 저게 실제로 점수로는 학생부 교과가 85.4%의 실질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애들이 10과목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다 위로 뻥튀기가 되죠. 뻥튀기가 되니까 교과 성적이 700점부터 빵점까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기 위에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달라붙어 있는 가능성에 비하면 서류 종합평가는 오히려 역으로 300에서 180까지 120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120점의 차이가 이 교과 점수보다 훨씬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 실질 반영 비율만 보면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동국대를 한해서 설명을 하자면, 동국대에 한해서 보자면 저것이 반드시 교과 전형의 실질 반영 비율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서류 종합평가보다 더 크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점수상으로 볼 때는
교과와 서울종합평가가 실질 반영 비율이 원래 명목상의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70%와 30%에 비해서 좀 다르다.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전문가 같은가?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런데 이제 저도 막 거기까지 못 보다가 우리 그 봉봉 스텔라님 오늘 오셨나? 봉봉 스텔라님께서 올려주신 걸 보고 저도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충북대에 보면 이렇게 실질 반영 점수라는 표현으로 아이고 아, 네. 제 패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화면이 좀 잠깐 이상했습니다. 사고는 아니고요. 사고는 아닙니다. 이렇게 실질 반영 점수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실질 반영 점수야. 실질 반영 점수. 실질 반영 점수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실질 반영 점수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설명을 해보면 요런 부분이 있어요. 이 충북대는 전문성과 사회성과 적극성이라는 정성평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전문성과 사회성과 적극성이라는 이 정성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고, 여기 반영점수 80점이라고 했으니까 80점인데 기본점수가 40점이잖아요. 따라서 기본점수가 절반이니까 이것도 딱 절반씩 실질 반영점수 23, 17 그래서 더하면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래 있는 이 전문성과 사회성과 적극성이라는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이 80점 안에서의 비중이 그대로 실질 반영으로 넘어가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이걸 충북대는 이렇게 반영점수, 기본점수, 실질 반영점수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학들은 비율로 표현을 해주죠. 비율로. 그쵸? 비율로 표현을 해줍니다. 비율로 충분히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오늘 그러면은 잠깐, 라이브의 묘미를 느끼는 걸로, 경희대를 잠깐 보면, 경희대의 여기 지금 보시면, 59쪽, 그쵸. 너비에 맞추기. 여기 가서 59쪽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요소별 평가 안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59쪽을 딱 클릭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요소별 평가 안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학업 역량 40%, 학업 역량 40% 이렇게 나오죠. 학업 역량 40%, 그 다음에 진로 역량 40%, 자기주도 역량 20%. 근데 여기에 자율전공학부가 다르다.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 역량을 볼 거고, 보이십니까? 여기.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 역량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일반학과는 진로 역량을 볼 거다.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를 학종으로 뽑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학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되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한 분께서 뭘 물어보셨냐면, 그쵸? 2025 꼭 합격님,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말해버려서 어떡해. 아니 이게 뭐 잘못하셨다 이런 게 아니니까 이분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내용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 꼭 합격님께서, 우리 꼭 2025 꼭 합격님께서 정성평가도 점수화 됐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그러니까 정성평가도 여기 지금 정성적 평가 요소 안 낸데 점수가 있잖아요. 정성평가가 점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들 줄을 못 세우잖아요. 그럼 합부를 할 수가 없어요.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성평가도 점수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숫자가 아닌 서술에 있는 태도와 역량을 점수로 만드는 거고요. 정량평가는 숫자를 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해서 점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수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평가를 해서 붙고 떨어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되셨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좋은 게 저는 계속 매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정성평가를 합니다 라고만 하고 정성평가가 점수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해서 놓치죠. 그럼 놓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막 아시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기초적이고 많은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자꾸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게 지금 제 폴더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폴더는 확대가 안 되나? 폴더도 확대가 되는구나. 여기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이드북 대학 발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가이드북 대학 발표. 그러니까 학종 가이드북이라든지 뭐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학종 가이드북이나 학생부 전용 가이드북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같이 꼭 보시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